이 영상에선 블루호스트 AI 빌더로 웹사이트 만드는 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계정 설정부터 AI 사이트 제작, 맞춤 설정, 도메인 연결까지 전 과정을 다룹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도 전문가 수준의 웹사이트를 직접 완성할 수 있습니다. 코딩도, 디자인 실력도 필요 없어요. AI가 복잡한 부분을 모두 대신해 줍니다. 블루호스트 호스팅은 한 달에 몇 달러만 내면 시작할 수 있고 제가 준비한 특별 제휴 링크를 사용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저희만의 독점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사용하거나 아래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세요. 저는 매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사용하면 바로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서 가격 패널을 보면 그 위에 이미 특별 제휴 할인 혜택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가격 패널에 나와 있는 모든 가격에는 이미 저희 할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링크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 요금제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함된 웹사이트의 수입니다. 스타터 플랜은 10개의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플랜은 50개, 이커머스 에센셜 플랜은 100개를 제공합니다. 이커머스 에센셜 플랜에는 추가적인 커머스 도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웹사이트 하나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터 플랜이면 충분합니다.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여기서 도메인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영상에서 나중에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메인 선택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메일, 구글 계정, 애플 계정 또는 깃허브 계정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사용할게요. 이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생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 기능을 맞춤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추가되는 것은 SiteLock Essentials입니다. 이것은 악성 코드 스캐너로 사이트의 잠재적인 악성 코드나 문제를 매일 검사해 줍니다. 한 달에 몇 달러밖에 하지 않으니 사이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 옵션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CodeGuard는 백업 서비스입니다. 블루호스트 요금제에는 기본적으로 주간 백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 자주 백업을 원한다면 CodeGuard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Yoast는 SEO 도구로 나중에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으니 지금은 추가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시작 호스팅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3년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무료 도메인을 받으려면 최소 12개월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3년을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저도 제 사이트에 이 옵션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장바구니 섹션을 더 내려가 보면 기본적으로 전문가용 이메일 체험판도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은 무료로 제공되고 그 이후에는 월 2달러 99센트로 갱신됩니다. 사이트와 함께 이메일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이 옵션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제거를 클릭하겠습니다. 장바구니 섹션 맨 아래를 보면 블루호스트로부터 특별 할인과 교육 콘텐츠를 받겠다는 박스가 체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 박스를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 이메일을 더 받고 싶지 않아서 이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왼쪽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다음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구글페이 또는 페이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제 정보를 입력하세요. 모든 결제 정보를 입력하셨으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결제 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블루호스트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계정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이제부터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AI가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를 클릭해서 온보딩 플로우로 이동하세요.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AI 사이트 생성기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사이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사이트 제목을 추가하세요. 그 다음 드롭다운에서 사이트 유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사이트에 대해 설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가 어떤 종류의 사이트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설명하세요.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라면 그 비즈니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특정한 디자인 스타일을 원한다면 여기에도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메릴랜드 무버스라는 이삿짐 회사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릴랜드 전역의 주거 및 상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이삿짐 회사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친근한 느낌의 웹사이트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우리의 서비스를 잘 보여주고
무료 이사 견적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로고를 추가하라는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이미 로고가 있다면 파일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고가 없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영상의 뒷부분에서 파일을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AI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AI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서 생성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이름과 설명을 바탕으로 블루호스트의 AI가 여러 가지 로고 옵션을 생성해 줍니다. 처음에는 3가지 옵션이 제공되며 각 옵션 옆에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더 큰 화면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옵션이 없다면 더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AI가 만들어준 첫 번째 로고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걸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 오른쪽 하단의 사이트 로고 설정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 상단의 X를 클릭해서 로고 선택 대화 상자를 닫고 그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블루호스트가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이 기회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물이나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로고와 마찬가지로 작업이 완료되면 3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아무거나 클릭해서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가 열리면 전체 페이지를 스크롤해서 디자인과 AI가 불러온 모든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다른 미리 보기를 전환해서 그것들도 스크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첫 번째 옵션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옵션을 골랐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AI로 맞춤 설정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웹사이트 편집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면에 온보딩 정보를 알려주는 팝업이 뜰 수 있는데 버튼을 클릭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이게 여러분의 웹사이트입니다. 무언가를 바꾸기 전에 이 편집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메인 영역은 바로 여러분의 웹사이트이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바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선택한 항목에 맞는 도구와 기능이 담긴 플로팅 툴바가 나타납니다. 툴바에 보이는 6개의 점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페이지 내에서 어떤 요소든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상단 툴바에 있는 왼쪽을 가리키는 실행 취소 화살표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한 변경 사항을 모두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는 맥에서는 Command Z, 윈도우에서는 Ctrl Z 단축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바에 대해 말하자면 여기가 바로 모든 주요 도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콘텐츠 추가, 실수 되돌리기, 작업 저장 등 모든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모든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하나씩 직접 사용해 볼 거니까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섹션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추가할 수 있죠. 여기 3줄로 된 작은 아이콘은 문서 개요를 보여줍니다. 만약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거나 특정 섹션을 찾고 싶을 때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간단한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확정하고 싶을 때 저장을 누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설정 사이드바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의 옵션이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세부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알았으니 가장 빠르게 커스터마이즈를 시작하는 방법은 내장된 AI 채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보라색 별 아이콘을 클릭하면 AI 채팅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블루챗입니다. 블루챗은 페이지의 콘텐츠와 레이아웃을 편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업데이트, 버튼과 색상 변경, 이미지 교체, 새로운 섹션 추가 등이 가능합니다. 변경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거나 특정 섹션을 지정하면 블루챗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 히어로 이미지를 움직이는 박스로 바꿔줘라고 입력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마친 후에는 모두 되돌리기를 클릭해 이전 상태로 복원하거나 변경 사항 유지를 클릭해 새 버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오른쪽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새 채팅을 시작하거나 X를 눌러 채팅을 닫을 수 있습니다. 블루챗 AI는 웹사이트 디자인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사이트의 전체적인 느낌, 예를 들어 글꼴이나 색상 같은 것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스타일에 접근해 봅시다. 반은 검고 반은 흰원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패널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타이포그래피, 색상, 배경, 그림자, 그리고 사이트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 레이아웃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클릭하면
개별 섹션이 아니라 사이트 전체에 적용되는 변경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선 다양한 글꼴 조합과 색상 팔레트 전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특정 블록 유형에 대한 기본 모양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급 기능이기 때문에 에디터 사용에 익숙해진 후에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직접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작업을 더 쉽게 만들어줄 도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문서 개요로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걸 페이지의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페이지를 위아래로 스크롤해서 찾는 대신 문서 개요에서는 모든 섹션과 요소가 위에서 아래로 정렬된 깔끔하고 체계적인 목록으로 보여집니다. 헤더, 각 콘텐츠 섹션, 이미지, 텍스트 블록, 버튼 등 모든 요소가 사이드바에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빠르게 찾을 때 유용합니다. 페이지가 길 경우 원하는 섹션을 찾으려고 끝없이 스크롤하는 대신 목록에서 클릭만 하면 바로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블록들은 서로 안에 중첩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의 섹션 안에 제목, 문단, 버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서 개요에서는 들여쓰기를 통해 이러한 중첩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있는 것처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을 이동할 때도 유용합니다. 목록에서 항목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페이지의 섹션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 이는 실제 페이지에서 큰 섹션을 직접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또한 아웃라인 탭을 클릭하면 사이트의 SEO 중심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페이지 전체에 걸쳐 있는 모든 헤더와 그 계층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편집하는 실습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요소든 클릭해서 편집할 수 있는데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를 클릭하면 일반 워드 프로세서에서처럼 바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플로팅 툴바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새로운 텍스트 유형을 선택하면 텍스트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락을 제목으로 바꿨고 다시 단락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툴바 중앙에서는 텍스트 정렬을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정렬은 전체 페이지가 아니라 해당 섹션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텍스트를 굵게 하거나 기울임꼴로 만들려면 해당 텍스트를 선택한 후 플로팅 툴바에서 굵게 또는 기울임꼴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사이드바를 사용해 텍스트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바에서 사이드바를 클릭한 다음 반은 검고 반은 흰 원 아이콘을 클릭하면 스타일 메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글꼴, 색상, 타이포그래피, 크기 등 다양한 요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헤더의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헤더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에 색상 아래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색상 팔레트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단의 색상을 클릭한 후 이 색상 선택키를 사용해 특정 색상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검정색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그 색을 클릭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사이드바에서 변경을 마쳤으면 오른쪽 상단의 X를 클릭해 닫을 수 있습니다. 이제 버튼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버튼은 그냥 클릭한 다음 일반 텍스트처럼 바로 입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버튼에 링크를 걸려면 떠있는 툴바에서 체인 아이콘을 사용하세요. 거기에서 사이트 내 다른 페이지 이름을 입력해 검색하고 그 페이지로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또는 웹사이트 외부의 페이지에 링크하려면 해당 필드의 URL을 그대로 붙여 넣으면 됩니다.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버튼 스타일도 사이드바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상, 배경, 타이포그래피, 크기, 그림자 등 다양한 요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교체하려면 이미지를 클릭한 후 떠있는 툴바에서 교체를 클릭하세요. 업로드를 클릭하면 컴퓨터에서 새 미디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사이트 내 다른 곳에 이미 업로드된 콘텐츠나 워드프레스에 업로드된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업로드할 이미지가 아직 없다면 팩서스나 언스플래시 같은 무료 스톡 사진 웹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두 사이트의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팩셀스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검색하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찾아 컴퓨터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웹사이트 편집기로 돌아가 업로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교체되었습니다. 텍스트와 버튼처럼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더 많은 스타일 설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스타일 중에서 빠르게 변경하거나 필터를 추가하고 그림자나 테두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DSBL 스타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꽤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변경 사항이 마음에 들면 오른쪽 상단의 저장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이미 있는 내용을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왼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즉 블록 삽입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 이미지, 버튼, 동영상, 웹폼, 캘린더, 그리드 같은 디자인 요소, 그리고 임베드나 커스텀 코드 블록을 통해 추가하고 싶은 거의 모든 것을 스크롤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은 텍스트, 미디어, 디자인, 테마 등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도 정말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단락을 추가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단락을 클릭해서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되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루호스트를 호스팅으로 사용해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편집하기 위해 가입하셨기 때문에 원더블록스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그것을 클릭해 봅시다. 원더블록스는 블루호스트 전용 플러그인으로 미리 디자인된 블록 템플릿과 패턴을 페이지에 바로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패턴이란 웹사이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섹션들인데 카테고리별로 살펴보고 정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서 기능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는 제품이나 기타 항목의 기능을 소개하는 다양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추가하려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미리 디자인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섹션이 페이지에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편집하면 됩니다. 원더블록스의 템플릿은 전체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여러 섹션이 이미 배치되고 디자인된 완성된 소개 페이지, 연락처 페이지, 랜딩 페이지와 같습니다. 방금 빈 페이지를 만들었고 전체 페이지를 빠르게 시작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디자인하지 않고도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템플릿은 전체 페이지이고 패턴은 페이지의 일부입니다. 패턴은 일반 블록 삽입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맨 위를 보면 원더블록스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모든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표 패턴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메뉴가 다시 나타나거나 패턴을 클릭해서 바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사이트가 컴퓨터에서처럼 휴대폰에서도 멋지게 보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상단바에 있는 작은 노트북 아이콘을 클릭하면 데스크톱, 태블릿, 모바일 뷰로 사이트를 전환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워드프레스와 블루호스트 테마는 이미 반응형이기 때문에 사이트가 자동으로 작은 화면에 맞게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냥 잘 작동합니다. 모바일 뷰에서 사이트를 스크롤하면서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글자가 너무 크거나 이미지가 이상하게 보이거나 섹션이 너무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괜찮지만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면 일반 편집기에서 하듯이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텍스트가 데스크톱 버전에서는 검은색인 걸 알고 있지만 모바일에서 따로 보니까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드바를 클릭하고 스타일로 이동해서 텍스트 색상을 더 밝은 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초록색 배경에서 더 읽기 쉬워집니다. 버튼도 똑같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됐네요. 모든 것이 데스크톱에서 마음에 들게 보이면 마지막에 이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데스크톱 보기로 다시 전환하면 됩니다. 이제 됐네요. 지금까지는 기존 페이지를 편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 페이지는 어떻게 추가할까요? 왼쪽 상단에서 W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거기서 페이지 추가를 클릭하고 새 페이지 이름을 입력한 뒤 초안 생성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빈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이제 빈 페이지가 생기면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블록 인서터에서 요소를 하나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원더블록스로 이동해
템플릿이나 패턴을 사용하여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빠르게 생성한 후 원하는 대로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인 블루챗을 사용해 프롬프트에 따라 빠르게 디자인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사의 경우 AI에게 메릴랜드 전역의 서비스 도시들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목적지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의 시작 부분에는 테이블 위에 지도가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키는 히어로 섹션을 추가하고 마지막에는 관련 배경 이미지가 있는 콜 투 액션 섹션을 넣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몇 분 후 AI가 우리를 위해 전체 페이지 디자인을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꽤 기본적이긴 하지만 좋은 시작입니다. 이제 파란색 변경사항 유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AI 채팅을 닫으세요. 이 페이지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예를 들어 목적지 대신 서비스 지역이라고 부르고 싶을 때는 왼쪽 상단의 W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페이지 메뉴에서 페이지 이름 옆에 점 3개를 클릭하고 이름 변경을 선택한 후 새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 이 페이지는 초안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웹사이트 방문자들은 아직 이 페이지를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를 게시하여 공개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게시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게시 버튼이 저장 버튼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의 W를 클릭하면 페이지 상태가 초안에서 게시됨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이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페이지 이름 옆에 점 3개를 클릭한 다음 휴지통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를 클릭해서 다시 열어봅시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실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툴바에서 페이지 보기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새로 만든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생겼고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방문자들이 이 페이지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새 페이지를 내비게이션 메뉴에 추가하고 사이트의 헤더와 푸터도 맞춤 설정해 봅시다. 미리 보기를 닫고 에디터로 돌아가세요. 왼쪽에서 W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패턴과 헤더를 클릭하세요. 헤더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헤더 편집기가 열립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하거나 목록에서 추가해서 메뉴에 새 페이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제 서비스 지역 페이지가 보이니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그 창을 닫으면 메뉴가 어떻게 보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개요를 열고 헤더를 확장한 다음 행을 확장하고 다시 한번 행을 확장하면 내비게이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확장하면 여기 모든 링크가 나옵니다. 그리고 메뉴의 항목들은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지역을 서비스 바로 다음에 두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제 문서 개요를 닫으면 메뉴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항목을 하위 메뉴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지역을 서비스의 하위 항목으로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항목을 클릭해서 서비스 아래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 메뉴에 작은 드롭다운 화살표가 생겼고 클릭하면 열려서 서비스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새 페이지가 메뉴에 추가되었습니다. 방문자들은 내비게이션 옵션을 클릭해서 이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헤더의 다른 부분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고를 바꾸고 싶다면 로고를 클릭한 다음 교체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미지를 교체할 때처럼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새 파일을 추가하거나 새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버튼도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 버튼이 연결되는 링크와 버튼에 표시되는 문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링크가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 버튼에는 링크가 없어서 문의하기 페이지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메뉴에 페이지를 추가했다면 사이트를 편집하는 중에 빠르게 메뉴를 재배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으로 돌아가서 W 아이콘을 클릭하고 패턴에서 메인 메뉴로 나간 다음 내비게이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서비스 지역이 다른 항목들과 함께 목록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래그해서 옮기면 메뉴를 재배치 가능합니다. 저는 다시 원래 서비스 하위 항목으로 돌려놓을게요. 이제 푸터 업데이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푸터 업데이트는 헤더 업데이트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메인 메뉴로 다시 나가서 패턴을 클릭한 다음 푸터를 선택하고 목록에서 푸터를 클릭하세요. 여기가 바로 푸터 템플릿입니다. 헤더와 푸터는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내용이 사이트 전체에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헤더와 마찬가지로 로고를 클릭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소셜 아이콘이 있다면 각각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상자에 외부 URL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푸터 하단에 저작권 섹션이 있다면 실제 브랜드나 비즈니스 이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6은 그대로 두고 Maryland Movers로 변경하겠습니다. 푸터의 요소들도 자유롭게 재배치하셔도 됩니다. 변경을 모두 마쳤으면 저장을 클릭한 후 웹사이트의 아무 페이지나 방문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여기 업데이트된 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로 스크롤하면 업데이트된 푸터가 보입니다. 좋아요. 잠시 에디터 밖에 있는 동안 중요한 것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이트의 메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방문자들에게는 이렇게 보입니다. 단 방문자들은 상단의 이 검은색 바는 볼 수 없습니다. 이 검은색 바는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에 로그인했을 때만 표시됩니다. 에디터로 돌아가려면 페이지 편집 또는 사이트 편집을 클릭하면 되지만 이 버튼들은 우리가 사용했던 AI 에디터 기능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수동으로 편집하고 싶다면 이 버튼들도 잘 작동하지만 AI 책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 버전의 에디터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왼쪽 상단의 W를 클릭하면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바로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입니다. 이곳은 워드프레스 사이트 전체를 관리하는 컨트롤 센터입니다. 여기는 모든 기술적인 사이트 관리가 이루어지는 백엔드 역할을 합니다. AI 에디터로 다시 돌아가려면 왼쪽 메뉴 상단에서 블루호스트를 클릭한 다음 오른쪽 상단의 AI 에디터를 클릭하세요. 일반 에디터를 사용하려면 이 페이지나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 전체에 있는 다른 편집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것이 AI 에디터의 모습입니다. 상단바에 파란색과 보라색이 섞인 작은 원과 별이 있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을 통해 채팅 기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에디터입니다. 채팅 기능은 없지만 다른 기능들은 거의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편집 버튼을 눌러도 AI 기능이 안 보인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의 왼쪽엔 블루호스트, 우측 상단엔 AI 에디터가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를 위한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에 앱을 다운로드하듯이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줍니다. 문의 양식, 온라인 스토어, SEO 도구 등 모두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들을 찾으려면 대시보드로 가서 왼쪽 사이드바에서 플러그인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왼쪽 상단에 있는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블루호스트 솔루션 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추가 기능을 결제하지 않으면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워드프레스 라이브러리에는 수많은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인기와 같은 다른 탭을 클릭해서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연락처 양식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을 사용해서 원하는 플러그인을 직접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플러그인을 찾으면 설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버튼이 활성화로 바뀌는데 그걸 클릭하면 플러그인이 활성화되어 사이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그인 관리 페이지로 돌아와서 플러그인을 삭제하려면 먼저 비활성화를 클릭한 다음 삭제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플러그인만 설치하세요. 플러그인이 너무 많으면 사이트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알림이 뜨면은 그냥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유지 관리의 전부입니다. 블루호스트가 이미 몇 가지 플러그인을 설치해 두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마다 바로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사이트는 라이브 상태이지만 임시 블루호스트 URL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아 봅시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블루호스트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 상단에서 호스팅 패널을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 오랜만에 접속했다면 다시 로그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호스팅 패널에서 왼쪽에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임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외부 도메인 등록기관에서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도메인 연결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직 도메인이 없다면 도메인 구매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원하는 도메인을 검색합니다. 저는 제 사이트를 위해 The Maryland Movers을 검색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에서 The Maryland Movers com 도메인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도메인을 찾으셨다면 계속 진행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호스팅 결제 시 사용했던 동일한 결제 정보가 이미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Google Workspace라는 부가 서비스를 월 $3.50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에 전문적인 이메일을 추가하면 사이트와 이메일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는 필요하지 않으니 저는 이 옵션을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제가 12개월 이상 결제하면 무료 도메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Maryland Movers, com 외에 Maryland Movers, 온라인 도메인이 무료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도메인 모두 도메인 프라이버시와 보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제만 하면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특별 제한 및 콘텐츠 박스를 끄고 결제 제출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후 주문이 완료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나오고 계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도메인을 웹사이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웹사이트로 돌아가 도메인 연결을 클릭하면 웹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도메인 목록이 표시됩니다. 저는 The Maryland Movers com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웹사이트에 연결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고 페이지 하단 근처에서 도메인이 거의 준비되었으며 도메인 연결을 마무리하려면 연결 세부 정보를 완료해야 한다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연결 마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 도메인 연결이라는 다음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해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새 탭에서 우리 도메인으로 이동하면 웹사이트가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워드프레스에 로그인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의 프로필을 클릭한 후 로그아웃을 클릭하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상단바에 도메인이 아직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도메인 전파는 최대 72시간까지 걸릴 수 있지만 보통은 훨씬 더 빨리 완료됩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서버들이 이 웹사이트를 가리키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주소창에 당신의 도메인을 입력할 때 이 과정이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AI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맞춤 설정을 한 뒤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했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파트너 링크를 사용하면 블루호스트를 가장 좋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